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17만 명분이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을 세계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내린 가운데 미국은 왜 아직 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고등학교의 등교 재개는 내년까지 두고 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강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다양한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2월에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4월 중순 이후 가장 치명적인 코로나 사태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15일에 화이자의 백신 17만 명분이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는 98,600명으로 팬데믹 발생 이후 최고를 기록하면서 또 한 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597명으로 팬데믹 본격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사망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던 4월 15일에 2,603명보다 불과 6명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모임과 관련된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3주 후에는 이번 환자와 사망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15일까지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17만 명분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접종을 맞게 되는 17만 명에 대한 2차 접종은 21일 뒤에 도착하는 복용량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모 주지사가 발표했던 뉴욕주의 코로나 백신 배포 초안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을 모두 커버하기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 대상에는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및 기타 장기 요양시설의 거주자를 우선시 되었지만 뉴욕에는 약 8만 명의 요양원 거주자와 13만 명의 요양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모 주지사는 이달 말 2차 백신 배포가 적어도 21만 명 이상의 집단을 커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접종 대상에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구급 대원과 대면 수원 근무 직원, 공중보건 종사자, 필수 업종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기저질환자가 대상입니다. 나머지 필수 요원들은 4차, 이외 모든 사람들은 5차에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병원 관리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및 현지 차원의 많은 홍보 노력 등을 포함한 백신 관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코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억 3천만 건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화이자의 백신은 두 회분이 정량이기 때문에 3억 3천만 번의 백신 접종을 2번 해야 하는 것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모는 백신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노력에 대한 공개적인 코비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약보건복구제청이 오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이자가 미국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한 발 늦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청에 긴급 승인을 신청했고 오는 10일
승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화이자는 올해 안에 2,500만 명이 쓸 수 있는 5천만 회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13억 회분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0% 정도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중 화이자와 총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영국 정부가 며칠 내에 4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80만 회분의 백신이 영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500만 명이 접종 가능한 1천만 회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속한 백신 개발 보급을 위한 총력전을 폈음에도 자국 기업의 백신마저 첫 긴급 승인의 타이틀을 영국에 뺏긴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의 백신 승인 검토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경우 제약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제약사가 보낸 보고서만 읽지 않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원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의 자체 분석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기에는 섣부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서 1,000장 이상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원 데이터를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외부 전문가 패널로부터 자문을 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쪽이 좀 더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화이자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한 FDA는 오는 10일에 자문위원 회의를 처음 개최할 예정이지만 영국의 전문가 그룹은 이미 40시간 이상 모여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검토 작업을 수행했으며 우리는 6월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 발표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16일 백신 효과가 94.5%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3일 백신이 최대 90%의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실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추가 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7일 뉴욕시 공립교가 저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등교 재개하는 가운데 중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우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저학년생, 초등학교와 프리-K, 3K, 특수학교를 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고등학교도 가능한 한 빨리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하고 싶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등교 재개 조치에서 제외된 중고등학생들은 내년까지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만 5천여 명 중 중고등학생은 14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일부 학교들에 한해 주 5일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결국 주 5일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현재 학군별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팰리세이스 파크, 포틀리 등 학군에서도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학군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 학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포틀리 학군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온라인 수업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이 연장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주 보건국이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산 지수가 높음을 기록 중인데 이 수치가 매우 높음을 기록할 경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이 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각 학군 교육위원회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코로나19 업데이트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는 4,661명, 버겐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무증상자의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상황에 따라 7일과 열흘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DC는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
14일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개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무증상 상태를 보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검사에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일주일 만에 자가격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한 사람이 음성 판정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을 10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주간의 검역 규정이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으로 적용했던 것과 보다 더 융통성 있는 방안으로도 14일 자가격리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14일의 자가격리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된 후 증상 발현까지의 잠복 기간이 개선돼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수반되는 임금 손실 또한 우리의 공공보건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충분한 검사 자원이 확보되었고 5일째의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간의 자가격리로도 검역은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0일 동안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발열 등 발현되는 잠재적인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이 또한 격리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DC 과학자들은 7일 만에 격리를 끝낸 사람들의 경우 검역 후 지속적 전염 위험이 약 5%이며 10일간 격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1%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DC는 여행 전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 테스트를 위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떠나기 1에서 3일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돌아온 후에도 3일에서 5일 후에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휴가철 여행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시행하려 했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강화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호소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 외국인에게 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해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은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와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관련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H-1B 비자는 연간 약 8만 5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어 왔으며 대부분 중국과 인도 국적자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건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서 취한 긴급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 출범 전 마지막 의회 회계에서 논의될 코로나19 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경제팀 소개 기자회견에서 차기 행정부 출범 전 의회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회기에서 통과될 어떤 부양안도 단지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다양한 위기, 특히 코로나19 경제적 위기를 다루기 위해 차기 의회에서 제안할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현대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경제와 일자리 위기라고 칭한 뒤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 불평등 해소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 당면 과제에 관해 사업장과 학교가 계속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실직, 휴직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도 거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류팀이라며 출범 첫날 행동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월 30일 차기 행정부 경제 라인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앨런 전 의장을 비롯해 유색인 여성 니라 텐던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지명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바마 재단 회장인 나이지리아 출신 윌리 아데이에모 재무부 부장관 후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CA에서 일했던 세실리아 라우스 CA 위원장 후보자 등도 차기 행정부 경제 라인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출신 한인 고교생 4명이 남자 고등부 미 양궁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미 양궁협회가 발표한 대표팀 명단에 따르면 총 5명이 선발된 고등부 카뎃 부문에서 뉴저지 출신의 이한울, 윌리엄 리, 버지니아 출신의 김도현, 앤드루 유군 등 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내셔널 양궁 대회인 버카이 클래식, 소칼 쇼다운, 게이터컵 등의 성적을 토대로 선발됐으며 이한울 군은 소칼 쇼다운 금메달, 게이터컵 은메달을, 앤드류 유군은 게이터컵 금메달, 버카이 클래식 은메달을, 김도현 군은 버카이 클래식 금메달, 소칼 쇼다운 동메달을, 윌리엄 리 군은 소칼 쇼다운 은메달 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연시 일주일 동안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도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다프네 조단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로써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식업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 헌혈센터와 함께 Give Blood NYC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3월 이후 거의 모든 헌혈 행사가 취소되면서 혈액 공급분이 7일치에서 현재 3일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만 5천 건의 혈액, 혈장 및 혈소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한인들은 웹사이트 nybc.org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버지니아 포키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2008년 6월 정토사 승려였던 모구스님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난달 30일 정원용 씨를 붙잡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곧 재판 절차를 거쳐 버지니아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구스님은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4년간 복역하다 석방돼 불구에 구의해 승려가 됐습니다. 2004년 정토사를 설립하고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를 베풀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8년 6월 29일 칼에 찔려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나 사찰에서 발견됐습니다. 모구스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정 씨는 수감 기록에 살인자가 아닌 도망자로 표기돼 있어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수배를 받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CDC가 내년 2월 전에 코로나 사망자가 45만 명을 넘길 것이라면서 이번 겨울이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이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